메르스 음성으로 판정됐던 남성이 열흘 만에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두 차례 검사를 뒤집는 결과여서 혼선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메르스 발병으로 비상이 걸린 전주시는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소에 메르스 전담 진료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주민이 환자로 밝혀지면서 일주일 가까이 외부와 통제되고 있는 순창의 한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은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있습니다.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역시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메르스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이달 초 메르스 음성으로 판정됐던 남성이 무려 열흘 만에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는데요.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미약했던 상황에서 메르스 검사를 해서 두 차례나 음성 판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그제 전주에 사는 63세 김모 씨가 근육통과 기침, 설사 등을 호소해 재검사한 결과 메르스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 방문 뒤 고열로 전주 예수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던 김 씨는 메르스 검사를 2번이나 받았지만 음성으로 판정됐었습니다. 당시 예수병원 응급실이 일시 폐쇄되고 음성 판정 이후 괴담으로 치부됐던 일이었는데 의외의 결과에 보건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근육통이 심하다고 전주시 보건소에 재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검사를 담당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김 씨의 바이러스의 전염력과 활동성이 약해 음성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사 결과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개인의 면역 체계와 위생 상태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변이를 보이고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경기도에서 이미 지금 보고가 됐었고 보건당국은 김 씨를 긴급히 군산에 있는 음압병동으로 이송하고 지난달 31일 김 씨와 접촉했던 의료진 17명, 환자 8명, 보호자 7명 등 92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의 동선을 감안하면 격리 대상이 대거 늘어나는 사태가 불가피하고 일주일 전까지 환자를 응대했던 예수병원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역시 두 차례에 걸친 검사로도 발병 유무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새로운 사례에 직면하면서 메르스 확진 판정에 또 다른 기준을 요구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비상이 걸린 전주시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소에 메르스 전담 진료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인데 정작 대응 수준은 거점 병원의 선별 진료소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 보건소 출입구 앞에 메르스를 1차 문진하는 진찰소가 설치됐습니다. 열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중동을 다녀오거나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이나 환자와 접촉을 한 적이 있는지 문답이 진행됩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감기이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보건소를 찾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라고. 나 때문에 피해 볼까 봐. 전주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런 환자들이 내일부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일 메르스 위기 경계 수준을 자체적으로 경계 단계로 격상시키고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한 전주시는 보건소를 메르스 전담 진료실로 운영하고 일반 업무는 덕진 진료실로 이관했습니다. 전주시는 메르스가 아닌지 걱정이 되는 시민들은 전화로 문진을 하거나 직접 보건소를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를 전부 대상자를 진료를 전담해서 하는 게 환자 관리나 시민들 불안감도 해소할 것 같아서. 만약 메르스로 의심이 되는 환자가 있다면 거점 병원에서 출동해 즉각 격리 조치됩니다. 하지만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진과 안내, 진료를 맡고 있는 보건소 직원 가운데 제대로 된 개인 보호구를 갖춘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재 거점 병원의 메르스 의료진들은 에볼라가 발병했을 때 입은 전신 보호복과 안면 보호구, 장갑 등을 갖추도록 공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70대 메르스 환자가 생활했던 순창의 한 마을은 일주일째 마을 전체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고통이 클 텐데요.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여 가구가 사는 비교적 큰 마을에 돌아다니는 주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방 역할을 하던 마을 회관도 더위를 피하던 정자에도 인적이 끊겨 적막합니다. 모내기에 수확에 바빠야 할 농가밭은 텅 비었습니다. 70대 메르스 환자가 생활한 것으로 확인된 전북 순창의 한 마을입니다. 주민 115명 중 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들로 지난 5일부터 일주일 가까이 외부와 격리돼 있습니다. 돌아다니까 이렇게 가자고 나가도 들어가도 뭐든지 이거 답답하고 막 생병이 날 정도예요. 신경성이 걸려보려고요. 반발했던 주민들도 격리 조치를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따가운 외부 시선은 견디기 힘듭니다. 말을 못 오겠다 이거예요. 어르신들도. 우리 자녀분들 있는 분들이 국립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다니는데 혹시라도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마을 전체가 격리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나면서 주민들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구호품에 의지한 채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2차례씩 보건소 직원들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이상 증세를 보이는 주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의 힘겨운 인내는 오는 18일 메르스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일선 학교에선 메르스가 진정세라는 말에 휴업을 끝내고 수업을 다시 진행하는 곳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또 메르스 환자가 생겼죠. 특히 전주 지역에서 발생해서 휴업 학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호한 휴업 기준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의 한 중학교.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교문에 들어서고 교사와 학부모는 발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순창 메르스 감염자로 인해 예방 차원에서 진행된 3일간의 휴업이 끝난 것으로 어제 11개교가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합니다. 집에서만 있다가 나오니까 심심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직 메르스가 안 끝나서 아직은 걱정이 돼요. 정부에서나 그런 거 조치도 잘했었으면 좋겠고 메르스 이제 걸린 사람 없게끔. 하지만 기대와 달리 도내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휴업 학교는 다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10개 교가 휴업을 한 전주의 경우 초중고교 130여 개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학교장의 휴업 결정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휴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 관련 법령에는 휴업의 사유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항목이나 절차가 없어 학교장이 학부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의 한 학교의 경우 학생 의심 환자가 없는데도 문자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뒤 휴업과 등교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휴업을 안 한다고 해도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들어가야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휴업을 할 거냐 이런 또 민원도 들어오고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육부는 뒤늦게 교육감이 휴업 세부 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학교장이 보건당국과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 수업 중단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과 교육 차질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번 주말이 메르스 사태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메르스 발생일 이후 평균 일주일 뒤에 가장 많은 2차 감염자가 발생하는 만큼 지난 4일 확진자가 발생한 순창은 내일, 지난 7일 확진자가 발생한 김제는 오는 14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순창에서 확진된 70대 감염자의 경우 평택 성모병원 퇴원 이후 14일 만에 증세가 나타난 만큼 종식일인 21일까지는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역학조사 등 질병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단 한 명의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했을 뿐 모든 업무를 독점하고 있어 대응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질병관리본부가 지방사무소를 개설해 비대해진 조직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보건소 조직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최대 현안인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도의회에서 다뤄졌습니다.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은 모두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허남주 의원은 송하진 지사를 상대로 종합경기장 재개발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기존 입장 그대로였습니다. 이례적으로 김한주 전 전주시장 때 시작된 사업이라는 점까지 상기시킨 송 지사는 당시에도 쇼핑센터가 계획에 들어있었다며 열악한 재정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현재의 전주시를 압박했습니다. 현재 제가 전주시장 당시와 지금 시장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김한주 시장 시절부터 저를 경유해서 현재의 시장까지 3대에 걸친 사업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교육계 최대 현안인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최인정 의원은 교육청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도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380억 원가량을 당장 보내면 이번 추경에 편성할 수 있겠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은 도나 교육청이 마찬가지라며 편성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손을 못 댑니다.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 교육감의 답변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렛대 삼아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번 도의회 기간 타협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줬습니다. 누리과정과 종합경기장 문제에서 행정의 두 수장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음에 따라 두 현안 모두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종유입니다. 태양광 발전 부문만 투자하기로 해 논란을 빚었던 중국 업체가 투자 부문을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인 CNPV사와 새만금 산업단지에 3천억을 투자해 태양광 모듈 제조 공장을 건립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당초 새만금 개발청과 태양광 발전 부문만 투자하기로 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협약은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해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전라북도는 설명했습니다. 군산 민생연대를 비롯한 군산 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 사업이 부실 사기 시공으로 밝혀졌는데도 군산시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국민권익위가 의결한 민관 공동전수조사를 이행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수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비와 운영비의 지급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송전철탑 공사 재개 과정에서 불상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군산 옥구읍 철탑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막아서던 67살 고모 할머니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주민 30여 명이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한편 반대대책위는 그제 성명을 내고 군산시장을 면담한 기독교 장로회 총회 소속 목회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의 차이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메르스 환자가 도내에서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때문인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면역력이 높다고 알려진 진한 홍삼 관련 제품의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내 시군 지역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 지역 120여 개 홍삼 제품 판매 업체들에 따르면 홍삼 농축액과 파우치, 홍삼차, 정과 등 홍삼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30-40% 늘어났습니다. 진안 홍삼연구소는 일정량의 홍삼 농축액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감기 발생률이 절반가량 줄어들고 발열과 기침, 두통, 그리고 근육통 등 감기 증상에서도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 임상 실험한 결과 진안 홍삼 농축액을 섭취한 성인들이 섭취하지 않은 성인들보다 20% 이상의 면역력이 증가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한국문학의 선구자인 가람 이병기 선생을 기리는 가람 시조문학관이 조성됩니다. 익산시는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열고 2017년까지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가람 선생 생가터 옆에 38억 원을 들여 연면적 900여 제곱미터의 시조문학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 사업은 익산 시민은 물론이고 전국 문학인들이 바라는 사업입니다.
오늘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차질 없이 그리고 개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는 과실 전문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대강면 사성리 포도단지 22헥타에 7억 원을 들여 안반관정 5개소와 저수조, 용배수로 등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해 가뭄이나 집단 폭우에도 안정적인 과실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완주군이 지역 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양면 평리마을과 구이면 지등마을, 비봉면 죽산마을 등 3개 마을에 3억 원씩을 들여 LPG 소형 저장 탱크를 만들고 각 가정을 연결하는 배관망을 설치해 주민 편익을 돕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네팔 지진 피해민을 돕기 위한 자선 사진 전시회가 오늘부터 17일까지 원광대학교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소혜정 개인 전시회가 오늘까지 익산 W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서양화가 이일순의 16번째 개인전이 전북대학교 예술진흥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림책 화가 고 장호 씨의 일주기 추모전이 내일부터 18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시장에 마련됩니다. 전북대학교 박물관이 목요 시네마 뮤즈를 주제로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무료로 영화를 상영합니다. 항일의병 일광 정시혜 선생의 순국기일을 맞아 오늘 고창 일광기념관에서 추모제가 열립니다. 익산 주얼리 산업 육성 사업 성과 보고회가 오늘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 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이 어린이박물관 연간 회원을 9월까지 모집합니다. 익산 시립도서관이 진행하는 제4회 익산 둘레길 독서마라톤 참여자를 접수받습니다. 카메라의 시초, 카메라 옵스큐라와 초상화를 관람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여명 카메라 박물관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밤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7도, 군산 26도 등 25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